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 군민들이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 개막을 앞둔 태안 원예치유 박람회장. 박람회장 곳곳에 꽃을 활용한 조형물이 들어서는 등 개막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40개국에서 관람객 18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꽃축제와는 다르게 원예와 치유의 결합이라는 특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꽃축제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 소중한 치유 박람회는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즐기고.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태안 군민들이 나섰습니다.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번군민 지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홍보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에는 태안 전역을 돌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생어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도로변 공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안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협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해왔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해양치유센터와 태안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태안군은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 상가들에 대한 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국내 최초로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국내를 넘어 국제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충남 방송에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양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홍열 후보를 만나봅니다. 제가 청양군수를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8년 전에 현 군수께서 오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8년이 지난 오늘 인구 3만 명이 무너지고 충남에서 가장 빈약하고 어려운 그러한 동네로 전락을 했습니다. 청양에서 태어나고 청양에서 자라고 청양에서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제 잘못이 너무 크다. 새로운 청양을 만들고 우리 후배들한테 청양에 정착할 수 있는, 청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한번 도전을 해서 청양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저를 이 자리에 이끌었고, 청양의 시계가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골든타임을 저는 놓쳤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청양은 너무나 안일하게도 멈춰서 있는 그러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양을 충남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럴 만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청양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늘 제 명함에 제 청양 사람 김홍열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저는 다녔어요. 청양을 그만큼 제가 사랑했습니다. 저는 청양의 식계 읍면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고
청양의 현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청양에서 개인 사업을 했고 청양에서 청양 구민들 덕분에 제가 2번의 도의원을 했고 또 충청남도 정무수석으로 근무를 하면서 15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서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순서를 알고 일의 전 맥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역대 많은 군수님들이 청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청양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비된 그러한 군수 후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7가지의 7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청양을 위해서는 소중한 그런 공약인데 청양 국민들한테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나름 만족을 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청양의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햇빛연금 소득 사업을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양에는 정말 많은 유유부지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그런 땅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방치된 땅들을 개발을 해서 쉽게 읍면의 주민들과 어려운 취약계층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1년에 꼬박꼬박 통장에 쌓이는 햇빛연금 즉 소득 사업을 해서 그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금을 모아서 새로운 지역의 동력을 새로운 사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모델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옛 속담에 어르신 말씀에 등 따숩고 배불러야 최고라고 했습니다. 청양은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들한테 자식들이 주는 용돈보다 햇빛연금이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4월) 들어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충남도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12일 서산에서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14일과 15일에도 연이어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고농도 오존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예측한 만큼 충남도 전역의 오존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과 실시간 오존 감시 강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태안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전국 10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연계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말리포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은 관광객의 소비와 체류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말리포 권역을 해양 치유와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14일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실행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제 공사 착수라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사부로 옮기겠다는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더딘데요. 행정수도 법안은 국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나온 같은 날 행정수도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에 포함됐지만 결국 논의되지 못한 채 차기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소위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순번이 오기 전 산회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는데요.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 발표 시점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청권 표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성경찰서는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홍성군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 등 물품 9개를 훔치려다 마트 직원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서산시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현금과 전자제품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시립도서관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나섭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시청에서 서산 시립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도서관 부진의 별관 증축안과 도입시설, 계획 규모와 양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산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기존의 경사 지형을 활용해 책과 공원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북피라미드 또는 다단형 건축 디자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안 해양시설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과 구조물입니다. 점검 대상은 당진 18곳과 태안 7곳, 홍성 2곳과 서산 1곳 등 모두 49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 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실태와 오염물질 수거 처리 현황 등입니다. 22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가 발령됩니다. 해경은 이 기간 조류 흐름이 빨라 갯벌 고립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안가 출입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경은 갯벌과 해안가 등 사고 다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항구 및 포구, 정박, 선박의 계류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선주 대상 위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아암 환자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대 2천만 원, 백혈병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암 환자 의료비도 기준 충족 시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생교육 현장이 활기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의 새로운 시도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신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손은 조금 느리지만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하나씩 따라해 봅니다. 낯설기만 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장년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입니다. 스마트폰 쓰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는데요.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번 교육은 홍성군과 지역 대학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성인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수업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배달, 쇼핑 앱 활용, 사진과 영상 제작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까지 돕겠다는 겁니다. 청운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한 평생교육 특화대학으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해 학문과 직업 역량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많이 설렙니다. 주간보호센터나 장애 아동 돌봄센터를 하는 최종 목표를 또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 운영과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활동과 직업 강화를 위해서 전문 자격증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디지털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들. 이들의 도전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성 뉴스 크리에이터 신주희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중장의 일원에 조성된 안면도 지방정원이 10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정원에는 305종 35만여 주의 식물이 식재됐으며 가든센터와 소금꽃, 안개꽃 정원 등 10개 테마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와 도서관, 교육체험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시범 운영 기간 만족도 조사와 안전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정식 개원할 예정이며 2029년에도 국가 정원 승격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담당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피해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등에는 5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6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15만 원이 지급될 방침입니다. 1차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전체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6년 1분기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등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80%를 줄여 부과하며 충남도는 지원 현황을 확인해 보험료의 2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